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SNS에서 의문의 사진이 올라왔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후 밝혀진 소식에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문의 사진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 세계는 한국의 무엇을 그토록 주시하며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미국의 중요 군사 매체와 중동 매체의 기사를 살펴보며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그래서 왜 그래? 터키의 군사 매체인 TURDF는 2월 9일자 기사에서 카이 관계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KF-21 전투기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며 짧은 시간만 공개되었다가 사라졌다는 점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TURDF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의 공동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와 병행할 현대적인 전투기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고, 이에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국 맞춤형으로 개량된 F-15SA를 운용하고 있어 F-15EX 역시 강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5일 뒤 한 소식이 전해지자 카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만남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월 14일 중동 매체 예멘 온라인은 일본과 이탈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이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촉한 것인지,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 참여가 거부될 것을 대비해 먼저 만남을 추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카이가 KF-21의 도입을 놓고 가벼운 만남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데요. 또 예멘 온라인은 일본이 먼저 반대한 데 이어 최근 이탈리아가 이에 동조하면서 확정되었다고 밝히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특히 일본과 이탈리아의 강한 반대로 인해 거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공 및 방산산업 기술력이 아직 국제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탈리아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의 CEO 로렌초 마리아니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항공산업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GCAP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투자뿐만 아니라 협력국들이 보유한 산업적 역량이라고 강조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그러한 역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아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보다 단순한 산업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돈만 내는 국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체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국가가 아니면 참여하기 어렵다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퇴짜를 놓은 것인데, 중동의 맹주이자 순위파의 큰 형님인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KF-21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한국의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제한되나마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개발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블렌디드 윙 바디 형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록3에 들어서면 내부 무장창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아직 정확한 기본 개념도 갖추지 못한 6세대 전투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6세대 전투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2024년 3월 6일 영국의 상원에서 열린 국제관계 및 국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왕립연합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스틴 브롱크 교수는 6세대 전투기라는 용어는 템페스트 프로그램 또는 GCAP와 같은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본질적으로 5세대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마케팅적 성격이 강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후 영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플랫폼을 의미한다며, 결국 GCAP가 현재 F-35 수준의 기체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6세대 전투기의 개념은 미국이 F-21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는 기술과 중국이 J-20 이후 어떤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F-22 랩터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내놓고 나서야 6세대 전투기가 무엇인지 결정될 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유로파이터의 예에서 봤듯이 조별과제의 저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F-35를 이스라엘의 반대 등의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사우디로서는
KF-21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라팔 등의 다른 선택지도 있지만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담이 적고 보다 최신형 기체인 한국의 KF-21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도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개발 속도로는 언제 초도 생산분이 나올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기술 이전에 좀 더 폭넓은 행보를 보입니다. 충분한 산업적 기술적 기반이 없어서 퇴짜 맞은 GCAP의 사례를 생각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죠. 물론 산업적, 기술적 역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기초적인 조립 생산 등의 기술 정도만 배워갈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방위산업의 근간을 세우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K2 전차, K9 자주포 기술 이전 사례에서와 같이 기술 이전은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산업적 기술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전투기는 정밀 가공과 금형 기술 등 기초부터 최신 기술까지 현대 기술의 총집 합체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마하의 속도로 나는 최신의 제트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의 수장격이라는 면에서 KF-21 계약이 성사된다면 중동 전체에 미칠 파급력도 어마무시합니다. 분쟁이 잦은 중동 지역 특성과 F-35라는 미국이 판매하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투기 교체 주기를 앞두고 있는 중동 국가라면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를 본받아 KF-21 구매를 고려해 봄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30일 미국의 군사매체 9045는 F-35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KF-21 보라매가 대안이 될 수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루벤 존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경험했으며 현재 폴란드의 카지미에슈 푸아스키 재단에서 외국 군사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나토 회원국 및 호주 정부의 방산 기술 및 무기 체계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지난 30년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브라질, 중국, 호주 등에서 거주하며 취재 활동을 해온 베테랑입니다. 그는 기사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 시험, 제작, 그리고 수출하면서 국제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카이가 개발한 FA-50 전투기는 그 성공을 입증했으며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도 이 기종을 도입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카이는 최근 FA-50 단좌형 개발을 다시 추진하며 이를 글로벌 카이 2050 비욘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마케팅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회사 관계자들은 카이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계 7대 항공우주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장기 계획은 카이가 한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려는 전략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며 카이는 먼저 FA-50을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제공한 후 KF-21을 후속 기종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2단계 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카이의 2단계 전략은 FA-50을 기존의 구형 전투기를 운용 중인 국가들에 판매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FA-50을 도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KF-21을 후속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카이의 전략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화된 미그 및 수호위 기종, 미군의 F5, A37, A4, 프랑스의 알파젯, 체코의 L39 등을 대체할 훈련 및 전투 공격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연계한 후속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의 채용을 유도해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F-21의 생산 일정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하며 후에 KF-21의 개량형에서는 한화의 F414 엔진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엔진 개발 소식과 더불어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기 위한 설계 개선과 내부 무장창 장착 등이 포함한 5세대 전투기 성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KF-21의 놀라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무장 테스트, 전자장비 성능 검증 및 공중급유 시험 등의 진행 소식도 전하며 2023년 무장 테스트 당시 BDA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DL4의 IRIS-T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었으며 아스람 미사일도 평가 중인 것을 얘기하며 다양한 무장 장착 능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24 기사에 인용된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 관계자의 인터뷰를 빌려 향후 KF-21 오람의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카이의 자연스러운 협력 파트너는 폴란드 군용 항공기 정비 및 개량을 담당하는 군용 항공기 공장 이번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전하는 한편, 이어서 유럽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제작사인 MBDA 관계자와 디펜스24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카이가 매우 적극적인 테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KF-21 시제기의 첫 시험 비행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례 없는 사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며 폴란드 수출 가능성과 함께 놀라운 KF-21의 성능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의 과거 F-35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리를 KF-21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기사는 마무리되는데요. 카이 관계자의 말처럼 과거 F-35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리를 KF-21이 대신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난관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터키의 군사 매체인 TURDF는 2월 9일자 기사에서도 이 점을 들어 의문을 표시했었는데요. 해당 매체는 이미 자국 맞춤형으로 개량된 F-15SA를 운용하고 있어 F-15EX 이글2 역시 강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은 미국과 유럽의 항공기 및 무기 체계를 혼합 운용하고 있으며 KF-21이 양측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는 현재 운용 중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처럼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점이 된다고 KF-21의 장점을 소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KF-21이 미국산 F414 G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F-15EX가 여전히 유력한 옵션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이 KF-21 개발을 상당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적 결정과 현재의 외교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TURDF 기사처럼 KF-21이 미국제 F414 엔진을 쓰는 상황에서 미국이 현재 휘청휘청대는 보잉을 살리기 위해 F-15EX의 판매에 걸림돌이 될 KF-21의 수출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는 점, 아직 블록3는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블록1도 시제기 외에 초기 생산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현재 미국 항공사업의 양대 산맥인 보잉의 눈물나는 상황과 그에 따른 FA-50 단좌기 버전의 향후 수출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 생산을 앞두고 있는 KF-21 보람에 사우디, 폴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누비는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